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 알려주세요.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야금야금 상승하는 시장에서 야금야금 상승 속 떠오르는 이제 샛별 mRNA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 연결했었을 때는 제가 먹이를 물고 온 바이오제약 mRNA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아이진, 에스티팜, 나이백, mRNA 관련된 플랫폼과 약물 전달 플랫폼 쪽 관련된 업체들 이야기하면서 이 사이즈가 좀 상당히 좀 커지는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먹이를 물고 온 바이오제약 신주도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 수요일은 이제 매도보다는 매수를 노려하는 주식시장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고, 야금야금 상승하는 떠오르는 이제 샛별에 이제 요 mRNA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해 주셨던 게 언뜻 떠오릅니다. 또 관련해서 확실하게 또 시세를 바로 또 분출을 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자극할 만한 뉴스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 짚어주시고요. 바이오 쪽 외에도 혹시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바이오제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이오제약을 이렇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놓고 박스권 흐름을 좀 보였던 시장을 우리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 흐름을 보였었던 거는 2010년도 이후로 2017년도까지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거의 딱 굳혀지면서 100조에서 한 120조 정도, 12월 결산법인들이 100조에서 120조 정도 버는 구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 규모가 한 550조에서 650조 정도 이 바운드 안에 있었을 때는 지수 관련된 주식들은 상단에서 투자 매력이 별로 없었다 이거죠.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나쁘진 않고 업황도 괜찮았는데 큰 수익이 없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2010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밸류를 받았던 게 1.25 정도 되거든요. PBR 기준으로. 그 수준에서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거래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호재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크게 이게 하락장으로 가고 그러진 않아요. 호재가 잘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밸류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뻗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돼서 오늘 큰 호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이 소송권, 요 정도의 어떤 재료였었으면 아마 상한가 갔었을 겁니다. 우리가 작년도 한 가을이나 겨울 정도만 보면 요 정도 재료면 이건 아주 큰 임팩트 있는 본질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상한가 재료거든요. 근데 그렇게 흐름이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애플카 같은 이슈가 1월달 초에 불거지고 나서부터 시장이 좀 호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약간 좀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밸류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거거든요. 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이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시장이 갇혀져 있었을 때 시장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어떤 힌트를 줬냐면 셰일가스 혁명 이후에 지수는 하락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밸류 부담이 있으니까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요. 박스권의 흐름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지수 관련된 대형 섹터들보다는 요 구간 안에서 중형주의 수익률이 터집니다. 근데 중형주의 수익률이 터질 때 먹잇감이 등장을 해야 돼요. 먹잇감. 새로운 키워드. 우리가 중국 소비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중국 소비주가 따이공이라는 처음 이런 어떤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명동에 가게 되면 한국말보다 중국말이나 일본어가 더 많았잖아요. 이런 새로운 문화가 되면서 지수는 갖춰져 있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이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이 코스피 지수 내에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뭐 화장품 관련된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대랠리가 나왔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는 지수가 갇혀져 있을 때 이런 애들은 대랠리가 나왔어요. 심한 경우는 40회까지 터졌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뭐 삼성 LNS, 게임주 같은 게 마찬가지. 갇혀져 있었을 때는 대형주에서 대사이클이 터지는데 요거는 먹잇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먹잇감은 새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거는 테마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새로운 산업을 만든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요게 중국 소비주만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바이오 제약에서도 이런 흐름이 있었죠.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을 때 2015년도 그러니까 요 때는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내수주였는데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은 복제해서 파는 거 수준으로 멈췄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인식이 야 그거 되겠어? 그냥 뭐 내수주 그 성장에 대해서는 인식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미약품으로 인해서 바이오 제약도 수출주구나 이런 인식의 변화가 제공이 되면서 10배가 터지고 한미약품이나 뭐 인트론 바이오나 오스코텍이나 한올바이오 같은 주식 대시세가 터졌었거든요. JW 제약. 그때 저랑 같이 투자하신 분들 그 시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이 갇혀져 있는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1400대에서 3266까지 아주 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이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갇혀져 있는 구간이 계속 길어질 때 뭐가 부각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2월달 초에 이만큼의 뭉치 자금이 또 들어올 수 있을까? 힘들다라고 봐야죠. 백신을 맞으면 맞을수록. 그러면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작년도보다 올해 새로운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위에 다가올 수 있을 만한 것들 가운데서 대여가 나올 거다. 그죠? 이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바이오 제약에서 mRNA 관련된 플랫폼과 그다음에 이제 약물 전달 플랫폼 쪽에서 이제 대여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래서 아이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2배 이상 갔거든요. 이게 12,000원대에서 벌써 지금 27,000원. 그때 아이진하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렸었던 게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은 제가 3월달에 구강 점막이 뭐 관련돼서 이야기 정말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그때 9만원대 추천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런 게 이제 첫 번째 먹이를 물고 온 거예요. 먹이를 물고 온 거고, 요게 이제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히어로가 등장을 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되는 이슈가 이제 하나둘씩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 혈전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거나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사익을 보는 백신이 생기는 겁니다. mRNA 기반으로 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 근데 지금 프랑스 정부에서도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도 이제 mRNA 백신 맞아. 이거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권고한 상황을 좀 바뀌어버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정부 정책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의 최대 제약사 사노피도 지금 mRNA에 관련된 사이다라는 기업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이슈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규모는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25조에서 막 이 정도 되는 자금에서 15조 시장이 축소가 되는데 mRNA 관련된 시장이나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드렸던 바이오 제약 관련된 이 플랫폼, 약물 전달 플랫폼 업체들은 이슈가 확산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아이진하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나오면 이건 돌연변이를 건넨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구강 점막염 관련된 요거는 사실상 이 간이나 폐 쪽 관련된 주쿠대학교하고 이걸 노리고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확장시키려고 하는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에 아이진이 면역증강제 시스템 이슈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에 이제 에이스팜이 쉽게 말해가지고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같이 가주세요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금의 흐름의 측면에서 보면 이걸 우리가 동조화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LNP와 S2P 개념을 가져오더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LN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S2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거나 이토마토 방송뿐만 아니라 아마 타 방송 통해서 S2P 개념 거의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질라노 입자라는 이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mRNA 백신 가운데 전달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거기서 미국 보건 FDA 그 산하 NIAID가 지정한 이 S2P를 사용한 이 백신 업체 이 기술을 제휴한 업체가
사실상 백신 전장의 같은 편으로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동 연구되는 기업들 쪽으로 이 자금들이 이제 붙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좀 조정 흐름이 나오지만 지난주에 이 시세가 탔던 셀리드 같은 경우도 보면 이 코로나19에서 확장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는 거를 이제 경구용 먹는 약 쪽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3,000당 계약도 우리도 경구용 쪽으로 연구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거리를 하나둘씩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뭘 만드는 거냐면 지나치게 이 매도세를 불러왔던 요소들이 사라지는 거고 이 백신과 관련된 어떤 테마들이 뭐 정치 테마, 우주항공 테마 이런 자유주행 테마에서 RNA에 관련된 테마로 생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백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가짜 바이러스를 이용을 해서 백신에 활용하는 건데 이 RNA 이용하는 거거든요. 기술 이전 받았다는 얘기 나오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오 제약에서 이 mRNA 관련된 플랫폼과 전달 물질에 이제 뭐가 붙는 거냐면 상장 이슈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의 규모,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시선을 아이진과 NG캠 생명과학을 통해서 납득을 시킨 다음에 시선을 돌리고 투매 물량을 멈추게 하고 여기에 판을 키우는 각국 정부의 움직임, 여기에 이제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커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등장하는 거죠. 녹십자 랩셀이나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아티바 상장 이슈가 나오잖아요. 최근 들어서 뭐 쿠팡 쪽 관련돼서도 상장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이 붐이 커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진 매트리스 같은 계속적으로 소외받았던 업체들이 이제 상장 이슈로 또 급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슈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수준이 작년도에 포커스였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제 기술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 이제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과 제휴 형태나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을 만한 이 중심 키워드 안에 있느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시세가 이제 결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연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낙폭가대에 의해서 반등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아이지나 mRNA 백신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이쪽으로 연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제약 투자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움직이게 되면 지금 먼저 움직이는 거는 중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거니까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판이 커지는 구조로 이제 4월 말에서 5월달 이제 초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네.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